227 제6장 작은 요령을 부려라. 몽테뉴의 수상록 집필은 20년 가까운 오랜 기간에 걸쳐 3편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집필에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의 영향이 컸다. 몽테뉴는 비실용적인 철학을 멸시하는 편이었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쪽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몽테뉴가 비실용적인 학자들의 현학적인 태도와 추상적인 개념을 싫어했다는 말은 서양 철학의 주류라 할 수 있는 플라톤류의 이성주의적 철학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에세 집필의 초기에는 실용적 사상 체계로서 헬레니즘의 세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피론 회의주의에 심취했다. 이 철학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그리스 사상과 문화가 로마와 다른 지중해 지역으로 전파되던 시대에 기원했기 때문에 헬레니즘 철학으로 통칭된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몽테뉴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필요에 따라 이 사상들을 혼합하여 활용했다. 세 학파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리는 삶의 방식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흔히 행복, 기쁨 또는 인간의 번영으로 번역된다. 이는 모든 면에서 잘 사는 것을 의미했다. 즉, 번영하고 삶을 만끽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들은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아타락시아라는 데 동의했는데 이는 흔들림 없는 마음 또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한 평정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문제에서 세 학파는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스토아 학파는 특히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냉혹하게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는 데 열중했다.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에 관한 사고 실험적 방법을 써서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고 예행 연습과 명상으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끔찍한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만약 내가 하늘을 나는 매라고 상상하고 멀리 광활한 우주와 골짜기의 심연을 바라보다가 아래쪽 인간들이 하는 일을 내려다본다면 다소 하찮게 보일 것이다. 몽테뉴는 처음에는 스토아 학파의 방식대로 슬픔을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선호했다. 예를 들면 영혼으로 사랑했던 친구 라 보에시의 죽음에 주의를 집중해서 극복하려 했다. 이런 방식은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방식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요령을 주위 사람에게 적용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다. 남편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긴 여인이 슬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복수하겠다는 격정에 휩싸인 젊은 왕자, 나중에 앙리 4세가 된 앙리 드 나바르에게는 복수심을 정면으로 극복하는 대신 그의 관심을 야망으로 돌리게 했다. 그가 관용과 자애를 베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예, 호의, 좋은 평판의 매력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젊은 날의 격정으로 후의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도운 것이다. 회의주의는 몽테뉴가 문필의 과정에서 깊이 훈련된 속성이다. 부친 피에르는 몽테뉴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안겨주었다. 라틴어로 된 방대한 책, 레이스봉의 자연신학, 피조물을 관하여를 프랑스어로 번역해보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 책 주제의 핵심은 종교적 진리가 이성적 논증을 통해 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검토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스봉은 그렇게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를 몽테뉴와 그리고 한동안은 교회와도 정반대의 입장이라 한때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몽테뉴는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신앙을 통해서만 종교적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앙주의에 더 기울었다. 몽테뉴는 신앙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끼지 않았던 듯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만능으로 믿는 허세에 강한 반감을 느꼈다. 그 책을 읽고 번역하면서 느낀 몽테뉴의 생각이 에세 제2권 제12장 레이스봉의 변호다. 몽테뉴는 신앙주의 쪽이면서 책 제목으로 보면 합리신학적 주장을 펴고 있는 레몽스봉을 변호한 것이다. 이 글은 에세에서 단연코 가장 긴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다. 1580년 판에서 나머지 93개 장은 각각 평균 9페이지 남짓 정도인데
레이스봉의 변호는 무려 248페이지를 차지한다. 하지만 문체적으로는 전체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여러 면에서 에세의 무게감을 더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에세는 후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몽테뉴의 회의주의적 특성은 그의 글쓰기 과정에서 훈련되고 더욱 뚜렷해졌다. 친구 라보에시가 죽은 후 남긴 유작을 그의 유언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 이중성이 있다. 몽테뉴가 라보에시를 두고 한 말이다. 자신과 라보이시 사이에 서로 통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내면의 세계는 피론의 회의주의와 맥이 통한다. 친구의 유작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출판하는 과정에서 몽테뉴는 죽은 친구가 옆에 있는 듯이 내면의 대화를 하는 습관이 생겼고, 출판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에세를 쓰고 출판하는 전체 과정도 알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경랑 속에 흔들리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기반을 다진 자유사회를 언젠가부터 하이제킹에서 유턴하여 이제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가슴 졸이게 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쿠팡을 몰아세우더니 최근 스타벅스를 공격한다. 미국 지분이 많은 회사라서 그런 것인가? 엊그제 삼성전자는 45조 원을 성과금이라며 나누어 갖겠다고 한다. 안 그러면 전면 파업으로 회사를 망하게 한 후 중국의 원천 기술을 다 넘기겠다고 한다. 이 금액은 한국 한 해 동안 국방비의 3분의 2에 달한다. 주주가 소유권을 갖는 자유기업의 원리가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려면 몽테뉴처럼 스토아 학파의 방식으로 단련하든지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짐짓 중요한 것은 모른 채 하고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리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뿐 아니라 장차 우리 후배 세대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역시 피론의 회의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책략이 나 한 사람 잘 살자는 것에 머물면 의미가 없다. 나는 평온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다 죽었는데 나의 후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유대인의 역사처럼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된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DNA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샤머니즘적, 당쟁적 멘털이 그대로 박혀있는 듯하다.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념이 앞선다. 그러니 구한말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독립정신은 없고 대세가 무엇인지,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필 기울어가는 나라를 추종한다. 합리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하면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 라며 진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화부터 낸다. 아마도 교육이 잘못된 듯하다. 모든 교육이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하나라도 더 맞추어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 한국의 공교육이다. 한국의 공교육 중 역사교육은 자유의 개념이 어떤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조선 말에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궁궐에서 무당군만 하여 나라 망하는 데 일조한 민비는 명성황후라며 창작 뮤지컬까지 생겼다. 나라가 근대 국가가 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추종하는 사람은 그가 장차 나라의 장래를 잘 이끌 사람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고 전과 몇 범이고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는 안중에도 없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샤먼이면 된다. 세상을 좀 더 객관화해서 보고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역시 피론의 회의주의 관점이 필요하다.